교제 기간은 총 4개월 만나신 여자분이 계시고요. 상대방과 제가 운영진으로 있는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5살 연하예요. 그러면은 27살 여자예요. 첫 만남에서 제가 외모에 호감이 생겨 모임이 끝나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했으며 사귀기 전까지 두세 번도 모임이 있었고 끝나면 집 앞에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셔야 돼요. 자기가 호감을 느끼면은 좋아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고 계속 쫓아다니는 행동만 해요.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호감이 생겼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직접적으로 관계를 쭉쭉 진행을 해 나가고 데이트 약속도 잡고 이럴 거라고 여자들은 기대를 하는데 남자들은 그런 행동 잘 안 합니다. 되게 용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꾸 시간만 끌고 상대방과 미적거리는 행동만 하지 남자분들이 "다음에 데이트를 하자. 뭘 하자."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연애를 잘 하시려면 상대방과 "어떤 행동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을 좋아하면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다가 거절당하면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응할지 안 할지 그거는 잘 모르는 거고 일단은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한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만큼 키웠다가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고 던져 버리는 행동 때문에 관계를 망치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호감이 있어서 빌미 잡고 데이트 신청해 가지고 만나는 거 가지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접근할 때도 걔한테 스페셜리티를 부여해서 부담감 팍팍 주면서 접근하면 당연히 망하고 어장관리 비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범하게 동등한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처음 연락처를 받은 날 모임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되어 상대방이 일하는 곳 근처에서 쇼핑을 하면서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같이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이때 픽업을 하겠다는 핑계로 단톡에서 제 번호를 남기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번호를 받아냈습니다. 그날 실수로 제 옷에 립스틱을 묻힌 사건을 핑계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면 적극적으로 만나서 빌미도 잡고 데이트도 하면 되는데 용기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핑계 자기가 이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마음에 드니까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거절당할까 봐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카톡을 할 때는 바로바로 답장을 안 하고 10분, 20분 텀을 두고 천천히 톡을 주고받았고 먼저 상대방과 상대방 친구랑 술을 먹자고 선 연락도 오고 술도 같이 먹었습니다.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때와 같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은 상대방과 같은 나이 신입 이성이 있었고 모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과 연락처를 교환도 하고 인스타 친구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상대방 여자가 질투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고 집 앞에서 질투하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인가?" 물어보니까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하길래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이제 각자 집에 간 다음에 그날 이후로 "오늘부터 1일 하자." 하고서 사귀게 되었다고 해요. 서로 초반에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전날에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일 주일에 3번 이상은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추가로 모임도 같이 참석을 하니 매일 보았을 정도로 많이 만났다고 해요.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배신 안 하고 일편단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의 판단은요. 가치적인 판단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프리셀렉션이라는 기술을 이야기해 드렸었던 적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거는 뭐예요? 그 물건을 구하려고 했을 때 잘 구하기가 힘든 거야. 흔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은 그건 가치가 높은 물건이에요. 근데 내가 항상 찾았을 때 항상 얻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돌멩이 이런 것들 있죠. 가치가 없잖아. 왜? 길가에 깔린 게 돌멩이거든. 이런 것들. 그냥 가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낮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인간의 내면 세계는 간단하게 판단을 합니다. 여성을 판단하거나 남성을 판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일이에요. 걔가 마치 없어질 것처럼 느껴지면 그것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질투심이라는 게 들면은 좋냐 나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억지로 사용을 하면은 거짓말처럼 느껴져 가지고 '야 얘가 나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싫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게 진심으로 이 남자가 모임장으로서 여성의 회원을 받아주고 대응을 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쟤도 나랑 나이가 똑같고 괜히 나보다 어리거나 예쁜 것 같고 그런 애들한테 괜히 팔려나갈 것 같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얘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딱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 이거 한정판입니다. 이 시간 아니면 못 삽니다. 라고 하면 그거 당장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물건이 창고에 한 200트럭 있어가지고 그거 팔려면 한 3년 걸려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 물건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남자를 항상 계속 꾸준히 만날 수 있고 항상 부를 때마다 나오고 내가 원할 때마다 튀어나오고 그러면요. 이 남자랑 연인 관계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해도 되거든.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거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해요. 본능적으로 딱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귀어도 되거든. 이거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어장관리 비법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한 달 전쯤에 상대방 크리스마스 때 스키장을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상대방에게선 크리스마스를 잊고 있었던 건지 여자친구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잊고 있는 상태로 시간이 흘렀고 크리스마스 전주가 되었어요. 상대방과 크리스마스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저에게 일하면서도 그것도 못 찾냐 등 저에게 비난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고 그날따라 예민했는지 저는 상대방에게 모임 단톡에선 한가하다고 말하고 퇴근하고는 이틀 연속 술 마시러 술자리도 가고 스키장 가고 싶어 보이지 않는다는 등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서로가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은 선원 역할을 하고 보통 남자가 선장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할 때도 남자가 데이트 신청하고 남자가 데이트를 리드하기를 원하는 게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대부분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귈 때도 남자들이 리드를 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한 달 전쯤에 스키장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자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스키장을 만약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남자친구가 갈 생각이 있으면은 스키장을 갔다가 한 달 전쯤부터 숙소는 어디로 잡고 어디로 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행동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을 텐데 남자친구는 세워라 내워라 스키장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여자친구가 스키장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크리스마스가 다 됐는데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 남자가. 그래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얘가 스키장을 안 가고 싶은 건가? 안 갈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얘가 넌 스키장을 안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서로가 눈치 보고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방 눈치만 보고 있으면요. 그 관계가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한 명이 이 관계를 리드하는 쪽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친구가 리드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리드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싫으면 헤어지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배를 탔는데 둘 다 선원이야. 야, 네가 조종해. 야, 어디 갈까? 글쎄, 난 가고 싶은 데가 없는데. 너는 어디 가고 싶은데? 나도 별로 가고 싶은 데는 없어. 너가 더 좋은 데로 이끌어줘. 좋은 데가 어딘데? 그리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서로 나는 노력을 할 테니까 네가 방향키를 잡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멘텀이 없는 거죠. 누군가가 이 관계를 리드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요. 이 관계가 정체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 관계를 리드하는 쪽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만남에서는 서로 눈치만 보고 서로 선언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약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죠. 뭐 하자고 리드를 강하게 하는 쪽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여자친구는 내 탓이냐고 되물었고 지금 싸우고 싶냐고 하길래 지금 일하는 중이라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진스레이님이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런 기분으로 스키장 못 가겠다고 하고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미 이게 관계가 빠그라지기 시작했죠. 결국 크리스마스 날에는 스키장을 안 갔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고 데이트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일 때문에 이 남자랑은 나랑 잘 안 맞는다, 이 여자랑은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인 관계, 사귀는 관계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왜 여자와 남자가 사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하거나 이런 관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가 타진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남자랑 평생 살아야 돼. 아니면 어떤 여자랑 평생 살아야 돼. 그러면은 사귀는 동안에 걔네들과 한번 예행 연습을 하면서 얘가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를 갖다가 타진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잘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관계가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관계를 리드하는 선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이 관계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자라고 기준을 제시를 하고 관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없어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는 게 또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여행을 갈 준비를 하던 중 사건입니다. 상대방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사람들하고 주말에 스키장 갈 기회가 생겨서 상대방에게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을 하더군요. 크리스마스 사건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마 여자분이 신뢰가 안 생길 거예요. 자기가 뭘 하자고 하면은 이 남자는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니까 뭐 하자고 하고 싶겠어요, 사실? 서로 잘 안 맞는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은 괜찮으니 혼자 다녀오라고 하였고, 그러면 혼자 가면 그날은 어떤 걸 하고 있을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는다고 하던 상대방은 이야기 도중에 술집에서 흘러나온 노래를 듣고 제가 가요 톱10에서 나올 것 같은 노래라고 하니까 친구들과 가요 톱10을 간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말하였고 스키장을 가자고 했지만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스키장은 좋은 기억이 없는데 왜 스키장 가겠어요. 이 여자분은 속상했을 거예요. 그때 스키장 가자고 한 일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나서. 저는 상대방에게 믿는다. 이게 남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예요. 믿는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남자들은 믿지 않아서 보내기 싫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나이트를 가면 좋겠냐 이런 걸 물었지만 가요 톱10하고 나이트는 다르지 않냐고 제 말을 듣지 않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된다 안 된다는 내가 정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헤어질 각오를 가지고 이런 것들 딱 잘라서 얘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이렇게 보내줄 건가요? 이 여자애가 전 남자친구를 새벽 12시에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보내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 행동하면은 못 만난다고 해야죠. 이게 너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허용을 해주고 어디까지는 허용을 안 해준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져 버리다 보면요. 모든 걸 허용해주고 나중에는 관계를 망치게 되는 거죠. 저도 여기서 딱 잘라서 못 가게 했어야 되는데 결국 새벽 2시까지 놀고 있으면 스키장 갔다 와서 2시에 보자고 했고 상대방도 알겠다고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이야기를 하였는데 먼저 상대방이 여행을 가자고 하였고 저는 콜한 상태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처럼 안 하려고 저도 숙소도 알아보고 그 지역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고 그치만 상대방은 여행을 가기 귀찮아하는 듯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면 다른 곳을 갈래? 라고 하면서 여행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이게 남자분이 엄청 우유부단한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취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위를 맞추고 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남자를 보고서는 얘는 지금 여행을 가고 싶은 거야 말고 싶은 거야. 나의 비위를 맞춰서 내가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 가는 거고 안 가고 싶다고 하면 안 가는 거고 그러면 얘는 줏대가 없는 놈이네. 이렇게 하게 되면 신뢰라는 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행을 가면은 얘도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지 얘가 가자고 한다고 비위 맞춰서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피곤하고 부담스럽잖아. 내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고 가기 싫다고 하면 안 가는 거고 내가 리드를 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이게 제일 싫은 거거든. 이 남자가 진짜 리드를 못하는 남자예요. 술을 다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장난치듯 가요 톱10에서 만난 남자랑 여행을 가겠다고 장난을 치더군요. 하도 줏대 없이 행동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해보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이 흔히 하는 쥐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 남자를 믿고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열받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하고 걸어갔고 상대방은 말실수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스킨십과 애교를 시전하더군요. 말없이 10분 정도 걷다가 계속 미안하다며 잘못했다며 하는 모습에 저도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진스레이님은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과하면 받아주고 제가 만약 진스레이님이었다면 사과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른이면 서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 말만 한다고 해서 이 여자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준이 안 맞다고 헤어지자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사과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이 여자애가 말로는 이런 얘기 하는데 말로 하면 기분이 더럽지. 그런 얘기 하면은 나 기분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이거 가지고 헤어질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내가 연인 사이에서 지켜야 될 기준이 뭐냐면 나의 허락 없이 1대1로 남자를 만나는 거가 이제 기준에서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만약 만나는 행위를 했으면 헤어지겠죠.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앞으로 여자들과 남자들 만났을 때 기준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지 제가 잘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장난을 치는 것 가지고 내가 처벌한다라는 기준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가지고 절대 처벌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기분은 나빠할 수 있어요. 기분이 나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어도 사실 그 친구를 처벌을 할 수 있을 기준은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헤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기준에 어긋나는 1대1로 만나러 간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거는 처벌받죠. 여러분들도 기준을 세워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말보다는 행동을 믿고요. 행동에 대한 처벌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처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기준은 미리 그 사람이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기준이 없었다면 그거 기준을 만드시던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던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사건은 주말을 보내고 나서 점심을 먹을 때였습니다. 제가 찾은 맛집을 가던 중 다른 거 먹자고 하고 근처 다른 식당으로 들어오니 주 메뉴는 안 먹고 다른 메뉴를 먹자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날은 기분이 예민했는지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자분이 이미 이 남자를 계속 부정적인 테스트를 가하고 있어요. 딱 이런 행동이에요. 여자분들이 남자분의 프레임을 신뢰를 못하는 행동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프레임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리드를 잘 못하니까 이거 해보자고 했다가 저거 해보자고 했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카테고리아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떤 거 좋아하는지를 갖다 파악하기 위한 행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그런 행동을 해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도 없고 줄 데도 없으니까 이 여자는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다른 남자도 만나봤다가 얘도 만나봤다가 쟤도 만나봤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어쩌지 이러고 있는 거죠. 전혀 통제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울타리란 게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양 목장을 키우는데 양 목장에서 양들이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개구 운영이 엄청 많은 그런 목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양을 방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장의 의미가 없죠.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목장에 의미가 있을 리가 있겠어요? 기분이 안 좋아졌대. 진스레이님은 자기가 너무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전날이 아버지 생신으로 선물을 사러 아울렛을 가자고 했지만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속 아울렛 갈 거냐고 되묻기를 하며 케이크하고 현금을 드리라고 하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결혼 상대가 경제력이 있는 남자였으면 한다고 말하였고 그 이유는 상대방의 어머니의 생각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이 남자 눈치 안 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버릇이 나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기분이 나빴는지 밥을 다 먹고 나서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주는 신용을 하고 다시 계산서를 가지고 계산하러 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해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계속 하신 거예요. 헤어질 때까지 계속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상대방은 과거 재회를 한번 경험하였고 그 남자랑은 2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지고 1년 후 남자가 매달려서 다시 재회를 하였지만 몇 개월 후 다시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전 여자친구가 헤어짐을 통보한 걸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재회를 하기 위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야, 이 진스레이님은 엄청 눈치를 보는군요. 결론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전에 경험한 거는 상관없습니다. 예,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 거는 웬만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했을 수 있다라는 제 카테고리아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봤던 친구가 지금 1년 후에 만난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을 수도 있잖아. 걔가 새로운 여자들을 만나고 새로운 남자들을 만나면서 서로 좀 다른 사람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안 하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선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경험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가 인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인도에서 수도승에게 요가를 배워가지고 어느 깨우침을 얻어서 애가 왔더니 수도승처럼 변해 있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경험을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변했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 카테고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제 카테고리아라는 게 없으면요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도 절대 궁금해하지 않아야 돼요. 모든 인간이. 근데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아, 얘 요즘에 어떻게 사나 이런 게 궁금하죠? 이게 왜 그래요? 얘가 어떤 경험을 하고 세상이 좀 변하면서 얘도 어떻게 변했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뇌라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호기심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변해 있는 모습이 있으면은 또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프레임이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제 카테고리화는 되는데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상대방이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